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꼴배움 기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우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검정과 추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한 모집단, 그리고 두 모집단, 한 모집단에서는 평균에 대한, 그죠? 특성치 평균에 대한 것이 이제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 자, 그 기준에 따라서 시그마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U분포로, 즉 정규분포로 접근하느냐 아니면은 T분포로 접근하느냐,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모집단의 차이에 대한 검증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 역시 시그마를 아느냐, 알면은 U, 모르면은 T인데, 시그마, 즉 시그마가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또 역시 뭐 누로 가느냐 누 스타로 가느냐, 이런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모집단에 있어서 모분산이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카이제곱 분포로 검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모집단에 있어서 분산의 차이가 있느냐, 분산의 비의 차이가, 크기가 차이가 있느냐 했을 때는 F분포, 피셔 분포로 우리가 접근하게 된다. 이런 것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책에 보면 3번 양쪽 갈로에 보시면은 대응이 있는 두 조의 모평균의 차이에 관한 검수적인데, 이것은 뭡니까? 제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신장, 키를 재는데 A라는 사람이 키를 재어보고 B라는 사람이 키를 재어봅니다. 이렇게 이제 똑같은 반복의 횟수를 가지고 저의 키를 재어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5번 재어보고 B라는 사람이 5번 재어보았다. 이렇게 하면은 스몰 n이 같은 거죠, 그죠? 5번씩 n이 꼴 5죠. 그렇게 했을 때 대응이 있는 이제 두 조의 모평균 차이에 관한 검증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했고, 자, 여기에서는 보시게 되면 이제 대응이 있다, 두 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A라는 사람이 제 키를 재어보고 B라는 사람이 제 키를 재어봤다. 안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이 제 키는 좀 175, 180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어떻게 정리하면 이제 A라는 사람이 어떤 길이를 어떤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요거 하겠습니다. 요거의 높이를 재어보았다. 근데 처음에는 10cm, 그 다음에 10.5cm, 9.8cm, 10.4cm, 10.3cm가 나왔다. B라는 사람 해보니까 10.2cm가 나왔다, 10.1cm가 나왔다, 10.2cm가 나왔다, 10.5cm가 나왔다, 10.1cm가 나왔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각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각각의 차이. 그러니까 10 빼기 10.2, 10.5 빼기 10.1, 9.8 빼기 10.2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DI라고 합니다. DI. 책에서 보면 DI라고 되어 있는데 X1, 그죠? X1I 빼기 X2I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이 각각 되고 있기 때문에 대응되는 대로 이렇게 빼고 자, 그럼 이 D바는 뭐냐? 차이의 제곱, 차이의 평균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차이의 평균은 이거 두 개를 빼요. 이거 두 개를 빼고 하면은 데이터가 총 5개가 나오죠. 그 5개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D바는 그 5개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 두 개를 빼면 어떤 값이 나올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이 5개의 동그라미를 다 더해서 몇으로 나눴죠? 네, 5로 나눴죠. 이 지금 문제에서는. 그럼 결국 이것을 나타낼 때는 시그마 DI 두 개를 뺀 거죠, 그죠? 각각 나누기 n이다. n 1, 2, 3, 4, 5까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SD는 어떻게 될 것이냐? SD는 요 값 있죠, 요 값. 이 값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 S는 어떻게 구하죠? S는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괄호의 제곱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것을 이 공식에 집어넣어서 풀어도 되고, 또는 지금 책에서처럼
di-d바 d바의 제곱을 다 더한다. 이것이 뭡니까? 원래 편차 제곱합의 정의죠. 정의. 이 데이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쓰면 이 중에서 평균이 있을 것이고 각각의 값에다가 평균을 빼고 제곱해서 다 더한다. 이 개념이죠. 자, 이것은 어떻게 또 나타낼 수 있냐면 시그마 d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d 괄호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d나 이걸 x로 보면 이것이나 결국 같은 의미죠. 같은 값입니다. 그죠? 자, 시료의 분산 small sd 제곱은 역시 sd가 있으니까 sd를 나누기 n-1이다.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앞에서 보았던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공식들이 됩니다. 자, 이제 보실 사항은 사실 이 부분이죠. 차이의 분산 시그마 d의 제곱이 기지인 경우와 미지인 경우가 있는데, 자, 기지인 경우는 역시 어디로 갑니까? 역시 정규분포 u 표값을 보면 되고요. 미지인 경우는 t로 가죠. 그래서 역시 뭐 1번 가설 세운다, 2번 유효수준 설정한다, 3번이 이제 통계량이 되는데 통계량에서 d바 마이너스 델타 O 나누기 루트 자 시그마 d의 제곱 나누기 n이다. 자, 근데 이거는 시그마를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그마를 알기 때문에 여기 시그마 d가 들어가지만 시그마 d를 모를 경우는 SD로 들어가죠. SD. 그러면서 역시 어떻게 됩니까? T 분포로 가게 되겠죠. T 분포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대형이 있는 두 조의 모평균 차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책에서는요, 통계량 부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밑줄을 좀 그어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비고라는 뭐 크게 보실 사항은 사실은 없죠. 크게 보실 사항은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저기에서 델타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델타. 공식 자체에서 델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 델타는 차이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차이가 예를 들어서 예를 좀 들어주면 좋은데요. 제가 자, 차이죠. 차이. 차이의 제곱이다. 자, D바는 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한번 그냥 들어보시죠. 어떤 화학 조미료의 제조 방법 1이 있는데요. 제조 방법 1이 방법입니다. 방법 1이고 방법 2인데 방법 2에 비해서 자, 1이 방법 2에 비해서 한 로트당 5kg 이상 이제 높다고 판단이 되면 얘 방법에 비해서 얘 방법이 5kg 이상 더 많이 생산되는 것이죠. 이렇게 판단되면 방법 1을 나는 채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러한 대형이 있는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이때 통계량에서 만약 시그마를 우리가 모른다면 예를 들어서 n분의 SD의 제곱 루트 이렇게 되겠죠. 그죠? D바 마이너스 델타 O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5kg 이상 높다면 할 때 그때 델타 O 차이입니다. 차이를 집어넣으시면 되고 D바는 각각의 차이의 평균을 내면 될 것이고요. SD 구하면 될 것이고 N은 또 뭐 여기서는 5개 뭐 이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10개를 주면 10이 들어가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화학 조미료, 화학 공장에서 제조 방법 1이 제조 방법 2에 비해서 처음부터 차이가 5kg 이상 난다면 5kg 이상 차이가 난다면 나는 제조 방법 1을 쓰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차이 요걸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그게 없다
이게 없이 그냥 나는 자, 제조 방법 1과 제조 방법 2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증하고 싶다. 이러면 지금 델타 O를 넣을 게 없잖아요. 그죠? 넣을 게 없기 때문에 안 넣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넣으시거나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넣으셔서 시그마를 알면 이거, 시그마를 모르면 이것으로 해서 검증을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델타 O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미리부터 아예 정해져 있으면 넣으면 되고 없으면 안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대형이 있는 경우 모평균 차의 추정이 있죠. 추정. 자, 추정을 보시게 되면 점추정치는 어때요? 점추정치는 x1 도트바 마이너스 x2 도트바의 차이. 그러니까 얘의 평균이 있겠죠. 얘의 평균이 뭐 여기서는 XA의 평균이다, XB의 평균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D바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나를 빼서 두 개를 두 번째 빼서 이렇게 평균냈죠? 이렇게 평균을 빼나 사실 얘를 다 평균하고 이렇게 빼나 큰 차이는 사실은 없습니다. 자, 우리 방금 전과 같이 결국 뭡니까? 작업 방법 1, 작업 방법 2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생산에 대해서 방법을 다르게 한다든지 제가 얘기했죠. 제 키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측정해보고 B라는 사람이 측정해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 방법을 다르게 해서 측정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대응이 되는 그러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응이 있는 경우는 이처럼 진실된 값이 있는데 이 값에 대해서 A라는 측정 방법, B라는 측정 방법으로 무언가 데이터를 N이 똑같은 경우죠. 그죠? 한 번씩 이렇게 똑같은 경우씩 여기서는 5번입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제 대응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점추정치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D바는 XA바, XB바 이렇게 빼도 되고 안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자, 시그마가 제곱이다, 시그마가 미지다 있는데 시그마 기지인 경우는 D바 플러스 마이너스 U1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 시그마가 미지다 이렇게 하면 D바 플러스 마이너스 T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누의 루트 n분의 SD다 이렇게 되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4번 양쪽 갈로 한 개의 모분산에 관한 검증과 추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그마 기지인 경우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한 개의 분산이 어차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시그마 미지인 경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접근 못하고요. 시그마 기지인 경우만 우리가 가게 되는데 자, 역시 귀무가설, 대립가설 세울 줄 아시겠고 통계량은 카이제곱 분포를 쓰게 된다. 시그마 5제곱분의 라지 S를 쓰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강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죠. 그죠? 이렇게 되어서 양쪽이면 이렇게, 한쪽이면 이쪽이나 이쪽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2번 모분산의 추정 이렇게 되어 있고 점추정치는 뭐 시그마의 헤트라고 합니다. 헤트. 시그마 추정치는 S제곱이나 같은 것이고 V라고 할 수도 있고요. N-1분의 라지 S다. 자, 구간 추정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있고 양쪽에 라지 S 있는데 이쪽이 카이제곱 1-2분의 알파 누고 이쪽이 카이제곱 2분의 알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모표준 편차의 시그마의 추정 이건 앞쪽에서 나왔습니다. 시그마는 10호분 S 또는 D2분의 R 또는 알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다음에 5번 양쪽 갈로 두 개의 모분산의 비에 관한 검추정이 있어요. 두 개의 모분산 비에 관한 검정에서 자, 시그마 1의 제곱과 시그마 2의 제곱이 이제 미지인 경우 F는 V2분의 V1이다. 단 V1은 지금 V2보다 크다. 왜냐하면은 우리 1보다 크도록 만들어 준 것이죠. 그죠? 분자를 더 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 줬고 2번 두 개의 분산 비에 관한 추정이 있죠. 추정. 자, 이 추정은 시그마 제곱이 미지인 경우 해서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생략하도록 합니다. 생략. 나중에 혹시 문제 나오면은 그때 우리가 보도록 하고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양쪽 갈로 3개 이상의 모분산의 차이에 관한 검증의 종류 있습니다. BCHR이라고 해서 바렛, 그 다음에 코크란의법, 하틀리의 법, R 관리도 또는 시그마 관리도법. 요건 종류로 예를 들어서 1차에서 다음 중에서 3개 이상의 모분산의 차이의 검증의 종류로서 뭐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간단하게 쉽게 참고로 가볍게 이렇게 봐두시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계수치의 검정과 추정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약간 복습의 시간이었죠. 복습의 시간이었고요. 약간 한두 개 정도는 새로 배운 것이고요. 자, 계수치에 대한 추정과 검정이 있는데 계수치는 이산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항분포, 그 다음에 포화송분포, 포이슨이라고도 하고 포화송이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분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항분포나 초기화분포 같은 경우에 정규분포로 근사가 가능했죠. 자, 이항분포 같은 경우에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역시 포화송도 정규분포로 갈 때는 n이 무한대로 갈 때인데, 이때는 np가 5보다 같거나 클 때, 그리고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갈 때는 약간 더 복잡했죠. p가 0.5보다 같거나 작을 때, 또는 np가 5보다도 같거나 클 때, 이럴 때는 정규분포로 근사시켜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수의 개념과 또 그다음에 율의 개념이 있었는데요. 자, 이항분포에서 수의 개념과 그 다음에 율의 개념, 그러니까 비율, 확률에 대한 개념이 있었죠. 수에 대한 개념으로 갔을 때 자, x의 기대치, x의 expectation은 np다 이렇게 했었고, 요거는 p의 expectation은 p 그 자체다 이렇게 했고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dx, 자,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루트 np1-p였죠. 분사는 물론 np1-p였겠고요. 자, 요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 dp는 n이 밑으로 떨어졌죠. n분의 p1-p 1-p의 루트 이렇게 씌우면은 자, 수에 대한 개념과 자, 확률, 율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포화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포화송 같은 경우는 이 x가 m이었고 vx도 m이었죠. 그래서 d의 x는 루트 m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화송 같은 경우, 이항분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첫 번째 이항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항분포. 자, 이항분포 역시 첫 번째, 자, 오리지널 확률, 오리지널 불량률, 원래의 집단에 있어서, 모집단에 있어서 불량률이 예를 들어서 0.1이었다고 하겠습니다. 0.1이었는데 돈을 들여서 새로운 집단을 한번 태동을 시켜 보았어요.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때 P는 과연 얼마일까요? 뭐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N을 뽑았어요. 자, 시료를 이렇게 딱 뽑아보니까 N 한 30개 뽑아보니까 자, 30개 중에서 한 불량품이 한 2개 정도 나왔습니다. 부적합품이 2개 정도 나왔는데 그럼 과연 여기에 있던 이 0.1보다도 이게 더 작아졌을까, 더 커졌을까? 그것이 이제 궁금하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대립가설에서는 자, P나 PO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비의무가설이고요. 똑같습니다. 또 H1은 앞에 배웠던 거 똑같아요. PO와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양쪽 가설이고, 아니다, 더 커졌다, 더 작아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쪽 검증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역시 1번이었고 2번 같은 경우가 알파죠. 알파는 몇 프로? 5% 또는 1%를 많이 취하게 된다. 문제에서 주어질 것이고, 세 번째는 자, 통계량인데 통계량 유호 통계량을 쓰고요. 루트 자, n분의 PO 1-PO 분의 자, 30분의 2 마이너스 0.1 요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자, 이 개념이 뭐죠? 이 개념은 표준편차죠. 자, 이게 표준편차입니다. 그죠? 표준편차가 들어갔죠. 표준편차가 들어갔고,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이 새로운 집단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돈을 들여서
우선 새로운 집단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정은 하고, 새로운 집단일 것이라고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검증은 한 것이 아니죠. 아직까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검증하고 있는 과정 중이니까. 자, 여기에는 PO 이것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것은 이제 PO가 되겠죠. 옛날 거. 근데 이것은 이제 P가 되겠죠. 우리 왜 앞에서 보시면 두 모집단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뮤 1 마이너스 뮤 2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기억나시죠? 그죠? 자, 이렇게 하다시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 P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 P는 2 나누기 30 이렇게 하시면 확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공식으로 나타내자면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루트 n분의 PO 1-PO 이게 이제 표준편차고 표준편차 분해 자 이것은 n분의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PO 자 이렇게 하시면은 공식이 될 것 같아요. 공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것은 불량률로 나오기 때문에 불량률에 대한 표준편차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걸 하고, 그죠? U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기각력 설정해서 양쪽이면 양쪽 여기 채택되었다. H1 채택되었다. 그러면 이제 추정으로 또 넘어가죠. 그럼 새로운 P 얘는 얼만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점추정치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비로소 믿을 수 있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야는 날아가 버리고, 얘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이제 집단이 되고, 자, 30분의 2가 바로 점추정치가 되겠죠. 이 30분의 2 점추정치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되는데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역시 요거는 U로 했으니까 U로 1-2분의 알파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들어가면 되는데 이때 표준편차는 어떻게 해요? n분의 P 1-P가 되겠죠. 왜? 조금 전에 검증할 때는 아직까지 얘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자 얘가 여기 들어오는데 반해서 투정은 이미 H1이 채택이 되었죠. H1이 채택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PO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여기에 나왔던 이 P 확률값이 들어가서 계산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7편에 적었던 예제에서는 30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U 1-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 1-P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집단 2개짜리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자 계량치입니까? 계수치입니까? 계수치죠, 계수치. 우리 계수치 때 이항분포, 포화성분포, 예, 초기화분포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지금 방금 전에 이제 하고 있는 얘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계수치에 대한 계수치의 검추정으로 우리가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항이 2개가 있다. 자, 두 집단이 있습니다. 주 집단에서 얘는 뭐 불량률이 PA고 얘는 불량률이 PB다. 또는 부적합품률이 PA, PB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여기에서 NA계를 뽑았습니다. NA계를 뽑고 여기에서도 자, NB계를 이렇게 뽑았어요. 그렇게 뽑아보니까 이 속에서 XA계만큼 XB계만큼의 부적합품이 발견되었다. 자, 그러면 과연 얘랑 얘는 불량률이 같은 것인가, 부적합품률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궁금하죠? 자, 1번 HO. 자, 귀무가설은 PA와 PB가 같다라는 것이고, 자, H1은 PA와 A의 불량률과 B의 불량률이 다르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자, 2번의 알파는 5 또는 1%가 될 것이고, 자, 3번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3번은 바로 통계량 값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뮤1 마이너스 뮤2 이렇게 이제 뺐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PA-PB를 이렇게 빼고 절대치 취하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루트 이렇게 되죠. 루트,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NA분의 PA, 예? 1-PA. 자, 분산의 가법성에 의해서 더합니다. NB, 아직까지 적지 마세요. PB, 1-PB. 요렇게 지금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PA와 PB가 지금 다르다라고 할 때는 각각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검정이죠. 검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검정이죠. 검정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새로 달라졌다라고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새로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대립가설이 얘고 기후가설이 얘입니다. 얘가 지금 아직까지는 얘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얘로 넘어갈 것이냐를 판단하는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PA와 PB가 다르다라고 지금 이렇게는 못하고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P가 같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같다라고. 아직까지는 검정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P 1-P 자, 갈로 열고 NA분의 1 더하기 NB분의 1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공통 P로 빠져나옵니다. 우리 앞쪽에서 두 조의 모 평균의 차이에 대한 검증에서 마찬가지, 그죠? 이렇게 공통으로 S제곱을 빼낸 적이 있죠. 같다라고 생각했을 경우는, 다르다라고 했는 경우는 각각 SA제곱, SB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두 조의 모 불량률에 대한 검증인데, 자, 이것을 PA, PB 이렇게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죠. 검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귀무가설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P. 자, P는 공통으로 빼냈는데 P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원래는 여기에서 n분의 x였죠. n분의 x 30분의 2였죠.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는 어떻게? NA 플러스 NB분의 XA 플러스 XB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평균이죠. 평균에 대한 개념은 더하면 더하는 대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니까, 그죠? 분산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NA 더하기 NB분의 XA 더하기 XB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여기 P를 집어넣으시면 전체적으로 통계량 값이 나오고, 이 통계량 값이 나오면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제 기강력 설정해서 표값에서 그려서 바깥쪽에 찍히면 H1, 안쪽에 찍히면 HO가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H1이 채택이 되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결국 이제 추정을 또 들어가야 되죠. 그럼 추정 들어가는데, 추정 들어갈 때는 자, PA-PB, PB에 대한 어떤 차이, 두 개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두 개 다르니까. 이 두 개에 대한 차이를 헤드는 뭐냐면 이제 추정치입니다. PA와 PB를 큰 의미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자, PA와 바로 PB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편 차이 몇 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되겠죠. 그죠? PA 마이너스 PB 플러스 PB 플러스 마이너스, 자, U 통계량이죠. 이거 U 통계량입니다. 자, U 통계량입니다. U의 1-2분의 알파 될 것이고, 루트, 자, 이것이 들어올 것이냐? 자, 이것이 못 들어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추정이죠. 추정은 달라졌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같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지, 달라졌다라고 했을 때는 각각 써야 되겠죠. 각각. 그래서 NA분의 PA 1-PA 더하기 NB PB 1-PB. 자, 이렇게 적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맞죠? NA분의 PA 1-PA 더하기 NB분의 PB 1-PB가 몇 배냐. 이렇게 해서 두 모집단율에 대한 차이에 대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추정을 하게 됩니다.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포화송 보시죠. 포화송.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이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포화송이 있었죠. 포화송. 자, 초기화에 따르는 지금 초기화에 따르는 뭡니까? 우리 그 정규 분포로 뭐 건사해서 하는 것이 또 여기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방법은 없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개수치에 따르는 뭡니까? 개수치에 따르는 모불량률에 대한 검추정을 지금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더 앞쪽으로 가서요. 자, 초기화가 있었고, 이항분포가 있었고, 포화송 분포가 있었고, 정규 분포가 있었어요.
자, 얘들은 왔다 갔다 이렇게 되었죠. 기억나십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죠. 이 양은 정규 분포로 갈 수 있었어요. 그 근접해서 풀 수 있는 것이고, 포화송도 정규 분포로 근접해서 풀 수 있습니다. 각각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양과 포화송은 지금 정규 분포로 갈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이 정규 분포 표값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정규 분포 표값에서 자, 이쪽에 타점되었다. 자, 그 대신 이제 양쪽 표값은 이거다. 통계량은 이거다. 밖에 찍히니까 H1이 채택이 되었다. 그러면은 뭐가 지금 H1 채택되었으니까 결국 뭐 추정 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 표를 줄 수 있죠. 근데 초기화는 정규 분포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물론 이 양으로 가서 정규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자, 우리 책에도 전부 다 마찬가지로 나타나져 있는 게 이처럼 모불량률에 대한 또 그 다음에 금추정에서는 이양 분포와 이양에 대한 뭐 정규 분포의 근사와 그 다음에 포화송 분포의 정규 분포의 근사와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포화송이죠, 그죠? 포화송이 집단 한 개다. 집단 한 개.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월 평균 5건, 어떤 공장에서 월 평균 5건의 사고가 발생해. 근데 이번 달에 갑자기 이번 달에 3건만 발생할 확률은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1번 갓을 세워야지. HO는 옛날에 이게 MO죠, MO. 이게 M이겠죠, M. 그럼 M이면 M은 MO와 같다. 이번 달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3건 났겠지 이 말이겠죠. 근데 대립가설은 아니다. 이번 달 M은 옛날 MO와는 뭐 다를 것이다. 응? 또는 뭐 더 커졌을 것이다, 더 작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설을 세울 수 있고요. 2번 알파는 5%, 1% 똑같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제 검정 통계량이죠. 자, 검정 통계량인데 여기에서 이 M이라고도 하고 X라고도 합니다. X. 우리가 눈에 발견되는 건 X입니다. 아직까지 M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뭐 X라고 해도 돼요. 그럼 여기에서 보통 나타나는 X 마이너스 MO, 옛날에 MO, 요거 빼기 절대치 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표준 편차가 들어가는데 혹시 포화성의 표준 편차 기억나십니까? 아까 제가 적어드렸죠, 그죠? 루트 M. 아직까지는 MO 이렇게 되겠죠, 그죠? MO 이것이 자 포화성 분포의 통계량 값입니다. 역시 이렇게 해서 밖에 찍겠다, 안에 찍겠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H1이 채택이 되면은 추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추정으로 들어갑니다. 추정으로 들어가면 이번에 생긴 발생한 X가 점추정치가 되고 U의 1-2분의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루트 X가 되겠죠. X. 그죠? M으로 잘 안 적고 X로 이렇게 적어요. 봐두시고. 물론 뭐 M으로 해도 되긴 되겠습니다만은 책들에서 이렇게 이제 많이 적어 놓으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저도. 그 다음에 집단이 2개짜리 한번 보시죠. 2개짜리. 집단이 아예 처음부터 2개짜리인데 자, 여기에서 XA, XB가 있다. 그럼 두 개가 지금 이제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검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같은 경우는 뭐 H1에서 XA하고 XB가 뭐 같다, 다르다, 크다, 작다 이렇게 할 수 있고 2번에 알파가 있을 수 있겠고 3번은 뭐예요? 두 개의 차이니까 XA-XB 차이가 있는데 자, 공통 뭐가 있어야 되죠? 표준 편차가 있어야 되죠? 표준 편차는 루트 X잖아. 분산의 가법성, 분산은 X잖아. XA, XB겠죠? XA, XB를 더합니다. XA와 XB를 더하면 분산의 가법성에서 더해지고 다시 표준 편차로 돌려야 되니까 루트 덮어 씌워주면 되죠? 루트 XA 더하기 XB분의 XA-XB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역시 타점하죠. 그죠? 네 번째 타점 해가지고 판정 끝나죠. 자, 1번 즉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추정 들어가야죠. 추정 들어가는데 요거 있죠. 그죠? XA-XB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뭡니까? U로 갔기 때문에 U에 1-2분의 알파가 될 것인데 자
표준 편차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표준 편차 루트 XA 더하기 XB 이렇게 들어오면 포화송 분포에 있어서 두 집단에 있어서의 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관한 추정 공식이 완성이 된 것이죠. 추정 공식이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것이 이제 단위당 결점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단위당 결점수. 자, 단위당 결점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뭐 100개당, 뭐 10개당, 10개당, 뭐 10개당 1.5개, 10개당 15개 이런 식으로 단위당 우리가 부적합수가 나오면은 이 공식에서 약간은 좀 달라집니다. 여기서 약간은 달라지는데 단위당 같으면은 여기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다 했을 때 우리가 이게 5건 일어났죠, 그죠? 5건 일어나고 요거 이제 3건이죠, 3건. 예를 들어서 뭐 3건.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3건 이렇게 되는데 100건당 100개당 무엇당 100개당 3개 다 하면 100분의 3 또는 이 뒤쪽도 100분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100개당 이렇게 되니까 그럼 0.3이 될 것이고요. 안에 있는 것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0.3이 될 것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u의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에 자 10개당 하겠습니다. 10개당 조금 계산이 어려우니까 자, 10개당 이렇게 하면 0.3 플러스 마이너스 u의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에 자 10분의 루트 3이니까 10을 루트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루트 100분의 3이 되죠. 100이 되죠. 100이 밖으로 나오면 10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자, 다시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자, 10개당 3개. 이것도 10개당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뭡니까? 우리 표준 편차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때 야는 평균은 그냥 10으로 나누면 되는데 표준 편차는 결국 루트 안에 들어가면 10이 100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u 표값은 같고요. 어차피. 그 다음에 루트 100분의 3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더라. 일반 기호로는 이건 어떻게 쓰냐면 유바 단위당이니까 유니트라는 표현을 써서 유바 플러스 마이너스 이 표값 u의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에 루트 n분의 u바 이렇게 나타냅니다. n분의 루트 u바 이렇게 나타내서 이 유바는요. n분의 x입니다. n분의 x. 유바는 n분의 x. 자,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문제로 이제 나오면 그때 좀 더 여러분들이 눈에 명확하게 될 것이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론을 쭉 하고 있잖아요. 이론을 하고 있는데 자, 저기에 대한 문제가 좀 궁금하면 뒤쪽에 가면 제가 또 문제를 또 풀어드려요. 이론. 될 수 있으면 이론 할 때는 이론만 합니다. 이론 쭉 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가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좋은 게 뭐냐면 온라인 같으면 오프라인 같으면은 사실 오늘 들었던 것이 열흘 뒤에 뭐 20일 뒤에 들으면은 이게 뚝 떨어져서 산만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궁금해서 지금 그냥 쭉 가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들을 때는 1강부터 순서대로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가셨다가 두 번째 순서대로 가시고 세 번째 들으실 때는 자, 이론 들었죠? 이론 듣고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그때 되면 세 번째 들으니까 뒤쪽에 뭐가 나온지 알아요. 뒤에는 여기 해당하는 문제를 우리가 주구장창 풀 거거든요. 그 내용과 싱크를 맞춰서 이론 듣다가 안 그러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12, 13강이다. 그럼 뒤에 있는 뭐 한 30강을 바로 틀어서 목차만 보시더라도 여러분 또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목차도 또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뒤에 이게 해당하는 문제 이거지 이렇게 또 싱크를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온라인의 장점입니다. 그런 것들 많이 활용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